자,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와 힌트까지 들어가 있는 이현성의 뻐꾸기 주식 특강 지금 바로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경기에 투자하지 말고 변화에 투자하라. 네. 그 변화는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디플레이션 시대의 주식 투자 요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여정은 시작이 되었다. 미래에는 긴축에서 완화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금리는 떨어질 것이고 유가도 떨어지고 달러는 지금 약세죠. 물론 주말에 반등은 좀 있긴 했지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번 FOMC에서 이런 의미 있는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파월 의장도 이 디플레이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죠. 네네. 자, 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해석해 보시면 여기서 이제 ongoing을 좀 주목해 볼 필요 있어요. 물론 파월의 발언은 매파적이었어요. 한번 점검을 한번 해드릴게요. 어떤 분위기였는지. 자, 연준은 지속적인 요거를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놨습니다. 연준은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뭐 다분히 좀 매파적입니다. 자, 기준금리는 4.5에서 4.75로 올라왔습니다. 1년 만에 베이비 스텝으로 그것도 만장일치로 베이비 스텝으로 간 것입니다. 8회 연속 인상한 것이고요. 12월에 이어서 추가적인 인상 속도가 조절이 된 겁니다. 왜? 12월에는 50bp 올렸죠. 빅스텝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25bp 한 단계 올렸단 말이죠.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자, 핵심은 이런 내용도 한번 보시죠. 금리 인상을 계속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지만 인플레이션은 잡았다는 자신감을 좀 보여줬다. 물론 이번 주말 고용 보고서 고용 내용 발표한 이후에는 야, 인플레이션은 좀 꺾이는 것 같지만 고용이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어서 조금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감도 있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한번 좀 정리해보면 끝이 보이는 금리 인상. 여기서 easy somewhat이라는 거는 다소 완화됐다라는 거죠. 이제 완화된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파월이 디스인플레이션을 1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13번을 얘기했습니다. 요거를 제가 조금 정리해보면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문들이고요. 원문을 좀 해석해서 좀 놨습니다. 강력한 노동시장, 강력한 노동시장,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같이 맞들어지는 이거는 콤보는 좀 고무적이다. 그러면서도 미국 경기가 견조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오버타이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연준은 과잉 긴축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는 선언할 수 있다는 거죠. 공식화할 수 있다. 디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는 거를. 그래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이라. 그런데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잘 보시게 되면 인플레이션 반대죠. 물가는 빠지고 성장률은 떨어지고 경기도 좀 좋아지지 않고 이런 건데 지금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파월의 코멘트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좀 봐드릴게요. 요거. 역사는 빠른 통화 긴축 종료의 리스크를 수차례 보여줬기 때문에 연준은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 없이 금리 인상을 빠르게 종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금리를 너무 빠르게 인상을 종료하고 긴축에서 완화로 선회해서 그동안 좋지 않은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좀 매파적이죠. 그런데 핵심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증시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게 하락하는 것을 본다면 정책 설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책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연준에 우리가 기대하는 피봇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에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이번 주말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3월에 금리를 한 단계 올리고 5월에 한 중단을 선언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한번 힌트를 알아두세요. 연준이 한 번 금리 인상을 멈추면 금리 인하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평균 20일. 중간값은 미국은 중간값을 많이 따지더라고요. 90일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멈추면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금리 인하 시기까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평균이고요. 이게 중간값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중간값 90일이라는 얘기는 3개월이잖아요.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3월에 한 단계 올리고 그 다음에 FOMC 5월에 금리 인상 중단, 왜냐하면 중단하겠다는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공식화하면 거기서부터 3개월 정도 후면은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과거 사례로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블룸버그에서 참고한 내용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주말에 조금 실망했던 거 뭐냐면 5월에 중단을 좀 선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고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서 그럼 우리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대충 여러분들은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 가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언제 금리를 내렸는지 이거에 대한 힌트는 여기서 좀 얻고 가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서 바로 FOMC 이후에 달러는 100을 위협했습니다. 물론 주말에 달러는 좀 반등했습니다. 진통은 있겠지만 달러의 전망은 저희가 여기 110이 깨졌을 때 달러 약세는 본격화될 것이고, 그죠? 전 세계 그 채권 가치는 급등하게 될 것이고, 주식 시장은 오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진통은 있고 반등도 있겠지만 결국에 저는 달러 인덱스는 100을 깰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2년물 국채 수익률인데요. 4.7까지 갔다가 지금 4.1인데 계속 내려오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3개월에 한 번씩 IMF가 세계 경장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내놓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죠. 이번 주에 주초에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가져왔는데 IMF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3개월 전에 10월 달입니다. 작년 10월 달. 그런데 3개월 만에 뷰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가스 가격이 빠졌죠. 그러니까 뭐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제 성장 전망을 상향했다라는 겁니다. 석 달 만에. IMF, 굉장히 보수적인 IMF조차도 상향한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잘 보시게 되면 그 전망치를 보니까 세계 성장률 23년에 2.9%로 상향을 했는데 사실 전달의 10월에는 어땠냐면 2.7이었어요. 0.2나 더 상향을 한 거예요. 그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2년에 3.4 그리고 올해는 성장률이 좀 떨어져 2.7 정도 될 거라고 했는데 이거를 상향합니다. 2.9로.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세계 인플레이션은 23년에 6.6에서 24년에 내년에는 4.3으로 떨어질 것이고 선진국은 4.3에서 내년도 2.6으로 조금 빠질 것인데 신흥국들 그죠? 전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8.1로 전망을 해놨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요거는 이머징하고 신흥 개발도상국 아시아 이쪽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입니다. 잘 보시면 작년에는 4.3%였고요. 성장률 올해는 5.3으로 좀 늘어나겠다라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여기에 있죠.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국하고 한국에 대한 전망치를 조금 낮춘 게 있어요. 역성장에 대한. 다만 이머징 쪽은 어찌됐든 같이 간다라는 내용이니까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IMF에서 글로벌 성장의 주요 엔진을 중국하고 인도를 삼았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올해 성장의 주요 엔진을 중국하고 인도로 삼았다라는 건데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빨간 거는 이머징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세계, 그 다음에 이거는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실선하고 점선이 있죠. 네네. 실선은 1월이고 그 다음에 점선은 작년 10월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0월 대비 분기마다 한 분기마다 내놓는데 전망치가 최근에 바뀌었다라고 그랬죠. 뷰가 네네. 바뀌었습니다. 이머징 쪽은 실선, 그러니까 1월 들어서 점선 위에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전망치가 더 상향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사실 선진 쪽은 조금 낮춰진다라는 거죠. 네네. 그죠? 낮춰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인도하고 중국이 뭐 성장의 어떤 주요 엔진이 될 것인데 그 위에 보시면 이들을 제외한 이머징 시장도 그러니까 한국도 여기에 포함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죠? 자, 중국은 지금 제조업 PMI하고 비제조업 PMI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지금 현재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해외 투자자들이 1월에만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A쉐어라는 건 중국 본토 주식인데 상당히 많은 기록적인 비중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17년 이후로 보면 가장 많죠.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살아나는 것이 곧 우리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요거는 경기 침체 구간에 늘 증시가 바닥을 만들고 돌아섰다라는 얘기를
과거 미국의 경우 1960년도부터 9차례 경기 침체 시점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늘 여기 회색은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실업률입니다. 그리고 녹색은 S&P 500입니다. 늘 항상 경기 침체 중간에 바닥을 만들고 증시는 올랐습니다. 단 한 차례 빼고. 자, 그러면 좀 제가 좀 정리해드리면 이 디플레이션 시대의 주식 투자는 어때야 되느냐. 자, 우리 이제 위기가 결국 기회였다라는 역사는 늘 반복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사자처럼 투자하고 거북이처럼 간다. 이것이 말해주는 투자의 정석이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를 드리고 이 시간에 소개했던 주식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자, 위기가 결국 기회였다는 역사는 늘 반복된다. 메타. 제가 이 메타 주식을 지난 11월 초 대규모 인력 해고 소식이 있을 때 바닥이라 말씀을 드렸고 조정 기간이 보통 한 14개월 연속해서 떨어졌어요. 주가는 거의 한 80% 가까이 폭락을 했고요. 이게 정말 좋은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턴어라운드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다. 벌써 석 달 동안 120%가 올랐습니다. 이거는 엔비디아입니다. 그죠? 엔비디아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약 11개월 떨어졌고요. 주가는 70%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에 바로 110달러, 120달러 부근에서 바닥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200달러 넘어서서 거의 100% 이상 올라왔습니다. 이게 턴어라운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장기간에 좋지 않았던,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역실적 장세 이사고 말씀드렸죠. 실적은 좋지 않고 주가는 많이 빨아진. 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길게 턴어라운드 할 기업들을 잘 찾으셔서 올해 좀 길게 가보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뻐꾸기 주식에서는 경기에 투자하지 말고 변화에 투자라는 얘기를 해요. 변화는 있어요. 네. 잡음은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시작하고 계속해야 되는 주식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러면 저는 답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장기간에 주가 많이 떨어지고 실적도 좋지 않아서 그동안에 좋지 않았지만 앞으로 긴 시간 턴어라운드 할 주식, 그런 바닥주에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